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품인 이 DJI 제품 두 가지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품의 성능보다는 제가 실제로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로만 촬영을 하다가 이제 첫 카메라가 오즈모 포켓 3여서 카메라의 비교보다는 핸드폰과 카메라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오즈모 포켓 3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이폰 14 프로인데요. 이걸로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살짝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알아보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구매할 때 딱 두 가지 요건만 봤는데 첫 번째, 크기가 작은지, 두 번째, 사용이 간편한지 딱 이 두 가지만 고려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게 저는 오즈모 포켓 3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과연 영상을 더 많이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카메라만 해서 57만원, 전용 삼각대 만원, 그리고 보증 6만원, SD카드 6만원 해가지고 총 7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은 첫 번째로 크기가 작습니다. 요거는 물론 케이스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행할 때도 이렇게 카메라를 찍잖아요. 찍고 이렇게 핸드폰 지도 보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잡고 할 때도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한 손에 꽉 잡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9월부터인데 그때는 이제 두꺼운 옷, 겉옷을 입게 되니까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를 가방 속에 따로 넣지 않고 이렇게 바깥 주머니에다가 이제 넣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 사용이 정말 간편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구매할 때 본 요건 중에 하나가 사용이 간편해야 된다는 점이었잖아요. 이 점이 가장 끌렸는데요. 저는 막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서 간편하게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를 원했거든요. 근데 오즈모 포켓 3 유튜브 보고 초기 설정 세팅만 싹 해놓으면은 다른 거 조절할 필요 없이 바로 촬영 가능합니다. 작동법이 쉽다 보니까 더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촬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이 간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점이 자동으로 잡힌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좋았던 게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오즈모 포켓 3로 넘어온 건데 이렇게 카메라에 뭘 보여줄 때 엄청 빠르고 잘 잡히죠. 핸드폰으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 댔는데 얘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다 돼요. 더 작은 걸로 해볼까요? 제가 뒤에 손바닥을 갖다 대지 않아도 정말 빠르고 쉽게 초점이 잡히죠. 네 번째, 터치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족했던 것 중 하나가 화면 옆으로 넘기면 녹화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잠깐 확인하기 유용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밝기 조절이에요. 다들 왜 밝기 조절을 말씀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카메라로 처음 찍을 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 많은 곳 가서 할 때는 밝기를 제일 어둡게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이 많고 눈부실 때 그때는 밝기를 제일 높게 100으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은근 좋아요. 작동법도 진짜 간편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뽀샵 기능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매번 촬영할 때마다 핸드폰 연결해서 조절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초기 세팅할 때 설정해놓고 카메라에 저장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뽀샵 기능으로 촬영하고 싶다 할 때 그 설정해놓은 걸 찾아서 그 옵션으로 촬영하면 돼요. 초기 설정 방법만 딱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촬영하기 정말 편하고 유용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기본적인 색감이 예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색감 보정 같은 거를 잘 할 줄 몰라서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했을 때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카메라를 사용하고 나니까 색감 보정이 따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기본적인 그런 색감 보정도 마음에 들었고
화질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액티브 트랙인데요. 이 화면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초점이 딱 맞춰져요. 이러면서 액티브 트랙이 켜졌다는 문구가 뜨는데 화면 내에서 제 얼굴이 가운데 차게 저를 따라다닙니다. 자, 일어서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도 완전 부드럽게 잘 따라오죠. 어때요? 요게 내 뒤통수까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잠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볼게요. 잘 따라오죠? 이 액티브 트랙 기능이 은근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인데요. 화면 전환이 진짜 쉽게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누르고 이제 후면으로 바꿨어야 됐는데 얘는 그냥 터치 한 번으로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영상 이렇게 찍다가도 앞에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다 하면은 바로 버튼 하나 눌러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점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기능 중 하나예요. 네, 9번째로는 충전이 굉장히 빠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촬영하고 나서 어디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차 타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틈틈이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방전될 일도 거의 없고 빨리빨리 충전이 돼요. 고속 충전이어서 부담 없이 충전하기 좋습니다. 10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짐벌 성능인데요. 제가 지금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와, 엄청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위, 아래.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편집할 때도 훨씬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아까 이거를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판매자분이 이제 이거를 구매하신 날짜가 2023년 11월 20일 이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매한 날짜는 2024년 8월 17일이에요. 1년이 조금 안 넘었는데 이게 어디 떨어뜨리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스크린 화면이 이렇게 살짝 돌아간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화면이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가 조금 안 맞물리는 거? 이게 아무리 해도 이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바로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이 새 제품이 지금 날짜가 2014년 11월 제품이에요. 거의 진짜 새 거를 받았어요. 엄청 빠르게 교환을 해주셨고요. 이 판매자분께서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잘 들어놓으셔서 바로 교체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을 해주셔서 이 점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물론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하고 빨랐어요. 네, 그러면 이번엔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크기가 작은데 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에 끌려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품이 많아집니다. 우선은 제가 이 카메라 케이스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껴도 물론 충분하지만 저는 막 여행 갈 때 가방 속에 넣고 우당탕탕탕 막 짐 많은데 넣을 때 조금 걱정이 되어서 다른 케이스를 하나 또 샀거든요. 요거예요. 튼튼하긴 또 엄청 튼튼해요. 열어보면은 안쪽에 요거 카메라 케이스도 같이 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카메라까지 넣으면 이 밑에까지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닫고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가방 속에다 이것까지 넣진 않습니다. 가방 속에서 여행 다닐 때는 이것만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얘를 약간 캐리어나 큰 가방 다 넣고 다닐 때는 얘를 같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삼각대도 있다고 했잖아요. 삼각대를 꽂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핸드폰에서 카메라로 넘어갈 때 70만 원? 조금 비싼데? 약간 이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방수가 안 됩니다. 오즈모 포켓3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장나면 어떡해. 무조건 비 올 때는 핸드폰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물놀이 같은 데 가서 이걸로도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케이스도 따로 샀거든요. 근데 비 와가지고 아직 수영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것도 3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활용하게 된다면 한번 리뷰를 남겨볼게요. 이거 아직 이 스티커도 안 뗀 완전 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운받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다운받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제주도 갔다가 대만 갔다가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제주도 여행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대만하고 상하이에서는 제가 현지에서 영상을 다운받을 때마다 현재 지역에서 업데이트 및 구성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경고 문구가 뜨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영상을 다운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깜빡깜빡거리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것처럼 영상에 뭐 3분 찍었다 이러면 3분 내내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3분에서 뭐 어디 첫 번째 구간이나 두 번째 구간이나 아무 때나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고객센터에 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주파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한국에서는 똑같은 주파수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대만과 상하이에서는 이게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류가 생겼었고요. 이제 어떻게 하나 여쭤봤더니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 추출을 하면은 오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운받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저는 아이폰으로 이제 DJ 미모 어플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다운을 받고 아이패드로 이제 편집을 하는데요. 어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저만 그런진 모르겠어요. 그 선 활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빠르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 어댑터도 따로 구매를 했는데 얘는 C타입이에요. 이제 곧 핸드폰 다 C타입으로 바뀌고 있는데 괜히 아이폰 8핀 단자로 사면 조금 손에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영상 다운받지 했는데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핸드폰을 C타입 단자로 나오는 핸드폰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다운받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인데요. 이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댑터로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영상 다운받으면 훨씬 더 빠르긴 해요. 만약에 이 뽀샵 기능 때문에 이 오즈모 포켓 3를 사용한다 하면은 이 어댑터 있어도 어댑터 말고 항상 그 어플을 통해서 영상을 다운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본으로 다운받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일곱 번째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아요. 고속 충전인 것 같은데 항상 보조 배터리 필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2만짜리 들고 다니고요. 그 이동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다운받고 충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도 닳아요. 그래서 큰 거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발열이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뜨겁고요. 근데 막 터질 것 같진 않고 그냥 따뜻한 정도? 핫팩? 근데 그만큼 또 빨리 식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짐벌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게 아까 이 보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이 케이스에 넣어도 가방 안에서 막 굴러다니면은 나중에 보면 짐벌이 막 돌아가 있어. 그럼 저 이거 은근 속상한 거예요. 짐벌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짐벌이 싫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나는 조작법 간편하고 가볍고 작은 카메라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가벼운 여행용 카메라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야간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가격 대비 성능이나 최고의 화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즈모 포켓 3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마이크는 2015년 1월 6일에 19만 1,3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하게 된 계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우선 제가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니까 사람이 조금만 많은 식당을 가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목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8길이 정도? 이렇게 두고 촬영을 했는데 제 목소리 비중보다는 그 사람들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 사야지 했는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마이크 사기에 조금 이유가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준비생이니까 이제 자기소개 영상도 많이 찍어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써야지 이 마음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좋았던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작죠? 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옆에도 얇습니다.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요. 안에 열었을 때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 한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2개고요.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C타입 단자가 있어서 저는 아직 그 아이폰 라이트닝 젠더여가지고 따로 사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따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이 마이크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도 꺼냈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석이 굉장히 센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집게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거 뒤 옆에 자석을 떼면 자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자석이 진짜 세요. 엄청 세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좋았고요. 같이 들어있는 게 어디 갔지? 이것도 되게 착용하기 간편해요.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얘를 이렇게 툭 얹어주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벗길 때도 그냥 훅 바로 되죠. 이렇게 탈부착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키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 연결해두고 내가 바로 마이크 꺼내면 알아서 마이크에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동법이 편해야 돼요. 열자마자 바로 녹음돼야 되고 바로 연결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둘 다 DJI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 찰떡궁합이어가지고 키자마자 바로 녹음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마이크는 1월 달에 사서 많이 못 써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야외 촬영할 때 바람 많이 불거나 할 때도 이제 요거까지 착용하고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마이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들고 해볼게요. 요거까지 꽂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도 미니여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요거 마이크 귀여워요. 복슬복슬. 그리고 이 마이크가 지금 카메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엄청 멀리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한번 중단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끊던가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에 보면은 옆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영상이 멈춥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영상이 바로 멈춰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멀리서 촬영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카메라 이거 다시 녹화하고 싶어, 컷 하고 싶어,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마이크 버튼 하나로 딸깍 이렇게 영상 중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은근 촬영하기에 유용했고요. 내가 이렇게 달고 있어도 잠깐 나 영상 이번 거 날리고 다시 하고 싶어 하면은 그대로 이거 누르면 돼요. 은근 편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위쪽에 제가 털을 달았잖아요. 이거 매번 털을 뺐다 꼈다 해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다가 털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열어서 이렇게 털까지 넣어도 닫힙니다. 닫히고 바로 통신기와 연결이 끊겼다고 안내가 떠요. 이것도 다시 열어서 꺼내면은 1, 2, 3초 되기 전에 배터리 잔량 100%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이거 없는 것과 있는 거의 목소리 차이가 은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 촬영할 때 촬영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저도 이제 차이에 대해서 잘 못 느꼈는데 없을 때와 있을 때를 확실히 느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좋았던 장점들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저는 19만 1,300원에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합리화를 하긴 했지만 조금 비싸요. 비싸고 내가 그만큼 촬영을 많이 할까? 이 생각과 활용도가 높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이미 샀으니까 써야죠. 그래가지고 조금 전 솔직히 가격대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기 아까 마이크 미니 마이크 2였잖아요. 미니긴 하지만 사이즈가 진짜 미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은근 티가 많이 나요. 제가 이거 잠깐 벗겨볼게요. 이거 벗기고 얘만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은근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옆쪽에 불빛이 있어가지고 이 불빛도 은근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미니지만 미니가 아니다? 근데 그래도 크기는 작고 그냥 조금 티가 날 뿐? 아무튼 마이크인 게 티가 조금 난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핸드폰이 C타입이 아니고 라이트닝 젠더인 사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8핀 그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맨 처음에 구매하시면 제공되는 게 안에 C타입밖에 없어가지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원하시면은 그 라이트닝 젠더를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구매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녹음을 하고 있고요. 핸드폰은 이제 앞으로 다 C타입으로 나오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나는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싫고 그냥 열자마자 바로 녹음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외 촬영이 많으신 분들과 DJI 라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즈모 포켓3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완전 찰떡궁합이니까 더 추천드려요. 반대로 이제 비추천 드리는 대상으로는 실외보다 실내 촬영이 훨씬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을 찾으시는 분들, 조금 더 저렴한 대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크 리뷰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영상 퀄리티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 요 DJI 라인 추천드려요. 근데 이 두 제품이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이 점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도 입문용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핸드폰 촬영하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제품 리뷰를 마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하면서 조금 유용하게 썼던 장비들인데요. 한번 두 가지 소개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그 어댑터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어댑터를 물론 지금 잘 쓰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 어댑터가 은근 이거 맞는 그 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예 두껍거나 아니면 얘가 막 꺾이거나 이 통을 찾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제가 딱 맞는 통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이소 숟가락 젓가락 세트. 이거 진짜 편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열면은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원래 그 숟가락 젓가락 소리 나지 말라고 들어있는 건데 얘를 딱 넣어서 이 줄까지 딱 넣어주면은 완전 안성맞춤. 여기다가 전 SD카드를 그냥 여기 따로 넣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닫으면 끝. 사이즈 진짜 작고요. 옆면도 얇아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품번 참고하셔서 이거 어댑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거 실리콘 고무 패드 한 3,500원쯤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삼각대와 봤을 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더 작은데 이 삼각대가 폈을 때 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높이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닐 때 접으면은 훨씬 더 부피가 커지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얘는 계속 펴야 되고 이런데 얘는 한번 그냥 끼워 놓고 아무데나 촬영 올 때 이렇게 턱 올려놓으면 되니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충전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선도 구멍도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리뷰로 찾아온 건 또 처음인데요. 잘 진행했을까요? 구매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어서 리뷰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빠르게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리뷰와 브이로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